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 위기일성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한 철학 수업 새로운 가난이 온다. 김만권 지음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대, 빅테크 시대, 플랫폼 대기업 앞에 점점 작아지는 현대인들, 플랫폼을 가진 소수의 능력자들 앞에 평범한 다수는 노제가 되어가고 있고,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플랫폼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당 인생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예전에 없었다.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삶은 이태롭기만 하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 10명 중 8명이 자신을 빈곤층이라 여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부분이 자기를 빈곤층이라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국가 부가 늘어나도 정부는 점점 가난해진다. 이 정부 조직은 저는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부의 불평등이 늘지 않는 일자리, 플랫폼 노동. 자,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빈곤, 혐오, 모멸의 시대,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인간은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인공지능 시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각자 인생은 역설적이게도 더욱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배달원처럼 분명 시간과 건당 노동을 제공하는 단순 노동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주인으로서 4대 보험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환경이 주어져 버린 것이죠. 자, 변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갑자기 변해버린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책임 같습니다.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생존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빨리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엄습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8명, 80%는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이 매우 높아지죠. 중산층은 더 이상 안정된 삶을 산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들을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삶은 외줄타기와 같다고 느끼는 것이죠. 기술 발전이 역사상 가장 많은 풍요로운 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와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버리고 우리 몸의 일부이자 우리 뇌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죠. 여기에다가 각종 앱의 엄청난 연결력과 파괴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삶의 본질까지 바뀌어 놓았습니다.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기술로 대표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 또 빅데이터들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성향도 파악하고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내어서 이것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시대에 기술과 파트너십을 맺고 만들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변화된 시대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연결사회, 초연결사회죠. 자, 공유경제가 이제 큰 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공유경제는 교환을 매개로 하는 산업인데, 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자본사는 자, 차량 한 대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되어버린 것이 우버이고, 자, 호텔 하나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가 되어버린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유유자산, 즉 놀고 있는 차량을 나눠 쓰고 빈 방을 약간의 돈을 받고 공유하고 대여하게 하는데, 이들 외에도 배달이라든지 청소, 온라인 상의 다양한 분야들의 공유경제 산업들이 쏙쏙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역할은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죠. 모든 부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부담은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이들이 유지하고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시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과 방을 스스로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부담을 합니다. 청소 배달도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이들이 이들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고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이들 기업들의 역할은 스마트폰을 가진 엄청난 수의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연결만 해주면서,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면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해버렸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본과 사용하는 평범한 우리들은 거꾸로 그들의 세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야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건당, 분당, 시간당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을 경쟁하면서 상시 대기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죠. 동시에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대신 관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이 이전이 너무 놀랍게도 놀라운 방식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들 공유경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유유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일은 부업으로 하고 있고, 부업.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다. 독립사업자. 부업이고 독립사업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장 비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자 모두 사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노동자면서요. 새로운 기술 시대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죠. 실제로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노동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발견하고 모색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함께 일하거나 연결된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서 동료의식이라든지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노동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하면서 달라진 현실 앞에 새로운 분배 기준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또 디지털 세계에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보세 같은 거 이런 거를 내야 된다 그러죠. 노보세라든지 구글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창조하는 구글의 노동의 대가가 구글세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사회현상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서로가 연대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에 뒤로 남겨진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전달되면은 대기업 가진자들에게 빼앗아서 나누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요소가 있는 듯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라든지 스마트폰 시대에 말살되는 인간다운 삶의 질서와 이를 지키기 위한 연대, 인간과 로봇의 협력 파트너십,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부를 쓸어 담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 그리고 부의 편중과 소속감 결여, 시간제, 건당으로 대변되는 소외되고 작아지는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와 인간성 회복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스마트폰 스마트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공생관계를 모색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화롭게 잘 살아갈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소외와 빈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플랫폼과 공존하면서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테크 시대에서도, 빅데이터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각자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서 변화를 적응하고 변화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에 창의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위기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가는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